자, 계속해서 두 번째 단원 반려묘의 영양 관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의 어떤 전용 사료, 앞타임의 마지막 부분에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반려묘 그 고양이는 원래 야생성이고, 그래서 우리 그 야생 그 우리 육식이기 때문에, 육식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스스로 영양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그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반려묘로서 우리 가정에 사람과 같이 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사람이 인위적으로 주는 음식이 다이기 때문에 불균형이 없도록, 영양가가 불균형이 없도록 이렇게 그 신진대사에 맞게끔 하는 이런 그 음식 사료를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 사료는 건식 사료, 습식 사료가 있다 그랬고요. 건식 사료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10% 정도의 수분에 딱딱하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인데, 영양이 좀 균형 잡히가 있는 것이 장점이다. 습식 사료는 그 우리가 일반 캔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수분이 그죠, 좀 6, 70%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습식 사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단점은 부패되기가 쉽고, 그래서 이 습식 사료를 계속 많이 계속 급여를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우리 이빨에 많이 이렇게 붙어서 치석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고양이가 어찌됐든 좋아하는 것은 습식 사료를 더 좋아한다. 그래, 습식 사료는 기호성이 좋아 자주 급여할 수도 있지만 편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고양이가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교육을 하면서, 또 어떤 그 사회화 아니면 하나 잘하는 부분에 칭찬을 하고 보상으로서 습식 사료를 급여하는 것이 좋다. 자,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연령별 우리 그 사료 급여하는 방법을 이렇게 보면은, 어찌됐든 자견일 때 성장기의 어떤 그 시기에는 어떤 그 필요 기초 대사량이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많이 필요하고, 칼로리가, 그 다음에 성견이 되었을 때는 조금 덜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고양이 전용 사료를 급여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1년 이하의 자견, 자묘, 그 다음 1년 넘고 한 5세까지를 우리는 성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6년 이상은 노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맞게끔 그 연령에 맞는 어떤 대사량을, 기초 대사량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그 사료를 선택을 해서 급여하는 것이 가장 좋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루에 1일에서 3, 4회, 그 다음에 성묘에 대해서는 1일 2회 정도만 해도 규칙적으로 주는 것이 좋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영양적인 균형을 잘 이룬 건조 사료를 계속 이렇게 급여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다. 물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좀 깨끗한 식수를 준비해서 주는 것이 좋고, 그래서 충분한 물을 먹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신장 질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화 기능, 또 신진대사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죠, 물을 많이 먹어라.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도 콜라 그죠, 우리 그 일반 음료를 마시는 걸 보고 그죠, 물을 많이 먹는다, 아니면은 그 기초 신진대사에 필요한 물의 그 양을, 콜라를 마신다, 사이다를 마신다를 그걸 가지고 물을 많이 마신다 이렇게는 이야기를 안 하죠. 그래서 우리 깨끗한 물을 좀 많이 마심으로써 우리 그 신진대사와 관련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서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충분히 물을 마시지 못할 경우 신장 질환이 쉽게 생긴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연령별 기초 대사량, 자, 이런 게 보면은 우리 그 성장기에 그 어린 고양이는 필요 대사량이 하루에 약 4,100kcal 칼로리가 필요하고, 성묘의 고양이는 한 3,800, 3,900 정도의 칼로리가 필요하다. 하여튼 거기에 맞게끔 성묘인 경우에는 그 하루에 한 2번 정도를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급여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성장기에 이런 대사량이 많이 필요할 때는 하루에 3회, 4회까지도 일정 시간을 두고 급여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그 사료들 중에 가장 우리 고양이의 영양 부분에서 타우린이라는 필수 영양소, 그리고 고양이는 타우린을 필수로 하기 때문에 고양이 전용 사료에는 필수로 첨가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고양이 사료에는 보면 타우린이 분명히 그 뒤에 구성 성분에 보면 분명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강아지 사료, 다른 동물 사료에 비한 그 표시를 보면은 뭐 없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양이 사료는 필수적으로 타우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고양이 전용 사료를 먹여야 된다. 그래서 타우린이 부족한 경우에 시력장애, 심장 질병이 유발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강아지 사료를 고양이한테 계속 급여를 했을 경우에는 시력장애, 심장 질병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타우린이라는 것은 고양이가 쥐를 잡는 행동은 타우린을 섭취하기 위한 것이라는 가설이 있다. 그래서 쥐 부분이 그 어떤 그죠, 타우린 영양소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그 필수 섭취를 하기 위해서, 자, 그런 역사적인 가설, 고양이가 왜 쥐를 그렇게 잡아서 먹느냐라는 부분들, 그래서 타우린 섭취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논문들도 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양이의 그 기호식품으로 깻잎이 아니라 캣잎입니다. CAT 잎이다. 그래서 캣잎. 자, 그래서 민트과에 속하는 식물로 잎과 줄기에 네페탈락톤이 함유되어 있고 페로몬 작용을 일으켜 고양이에게 행복감을 준다. 힐링 식품인 거죠, 고양이한테. 그 왠지 이 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좋고, 그 뒤에 나오는 그 개다리 나무, 이런 부분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고양이에게 기분을 좋게 하는 자극제로서 우리 사람들한테는 그죠? 사람도 그런 식품 냄새를 맡고 이렇게 하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하는 것, 이런 것처럼 정신이 맑아지고 좀 이런 것처럼 우리 캣잎이 그는 우리 고양이한테 그죠?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개달의 나무, 이것을 일본 말로는 맞다따비, 이런 말도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캣잎과 개달의 나무가 고양이한테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좋다라는 그죠? 부분이죠. 그래서 기호식품이다. 그리해서 우리가 장미향을 맡고 그죠? 그렇게 하듯이 고양이한테 이는
식품을 주면은 고양이도 좋아한다. 그래서 특징들을 게, 달의 나무와 그 캣닙 이렇게 보면은 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제출할 테니. 그래서 뭐 학명이 뭐다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을 우리가 그쪽 쪽에 깊이 있게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캣닙 그다음에 게, 달의 나무가 고양이에게 좋다, 정신적으로 좋다, 뭐 이런 정도로 하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이제 금기식품이다, 그죠? 금기식품. 그래서 우리가 그 고양이에게 먹여서는 안 되는 이런 종류, 이런 금기식품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유하고 유제품은 이 고양이 할당 분해 요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 사람 먹는 우유 유제품을 주게 되면은 바로 설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먹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고양이 우유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서 고양이 우유를 급여하는 것이 맞다. 그 다음에 날생선, 금기식품입니다. 날생선에는 티아민 분해 효소가 들어있어 티아민이 결핍되어 신경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생긴다. 날생선에 있는 기생충이 또 그 고양이한테 감염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날생선을 주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생선은 뭐 익혀서 또 삶아서 구워서 이렇게 주는 것이 좋다. 아보카도 좀 우리 강아지한테도 마찬가지였는데, 아보카도의 어떤 그 독성 때문에 심각하게 호흡장애, 위장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아보카도는 먹여서는 안 된다. 뭐 껍질을 갖고 노는 것도 안 된다고 되어 있죠. 자, 금포도도 독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신장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소량만 섭취를 해도 신장병을 일으킨다. 그래서 금포도는 먹여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양파, 마늘 뭐 이런 종류, 강아지한테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심각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는 양파하고 마늘에 들어가 있는 이 그 성분이 그 적혈구를 파괴를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빈혈로 이어지고 설사구토로 이어지고 경련을 일으키고 하기 때문에 양파, 마늘, 파 종류도 마찬가지죠. 양파 종류도 먹여서는 안 되는 식품 중이다. 그래서 뭐 양파, 파, 마늘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은, 더 심각한 것은 마늘이다. 마늘이 양파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날달걀도 먹여서는 안 된다. 날달걀에 있는 살모넬라와 같은 세균이 오염되어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설사와 구토로 이어지고 비타민 B의 흡수를 방해한다. 날달걀은 먹이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초콜릿, 이게 그 강아지한테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초콜릿이 좀 우리가 좀 독성이라 그럴까요? 뭐 이런 것들이 어디든 고양이가 먹든 강아지가 먹든 초콜릿은 안 좋다. 먹여서는 안 된다. 신경계를 자극하는 테오브로민이라는 성분이 고양이한테도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장마비 혹은 쇼크사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콜릿은 먹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강아지도 보통 우리가 초콜릿을 좀 많이 먹였다 그러면은, 조금 먹었다고 생각이 들면은 바로 병원을 가서 이렇게 다시 구토를 하도록 해서 뱉어내도록 하는 이런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보통은 이 단맛으로 해서 막 이렇게 먹고 나면은 위를 거쳐서 소장, 내장에 갔을 때 반응을 일으킨다. 그래서 위장을 거쳐서 소장까지 가는 데는 보통 2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초콜릿을 많이 먹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바로 병원으로 가서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위에 있을 때 아예 그냥 토해내도록 하는 방법, 처치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초콜릿은 먹여서는 안 된다,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알코올 소량으로 위독할 수도 있다. 구토, 조정 능력 상실, 혼수 상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발작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알코올은 먹도록 마시도록 해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차 종류, 뭐 커피, 뭐 이런 그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들도 먹여서는 안 되는 건기식품이다. 설사, 구토, 경련, 부정맥 등으로 위독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커피, 카페인 종류의 차 종류 이런 것들은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처음으로 지금 부산시 교육을, 반려인 교육을 교수님이 하고 있는데, 어저께는 영양 수업으로서 특강으로 이렇게 한 분을 모셔가 있는데,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꽃차, 그래서 우리 사람이 차 종류, 이런 종류를 이렇게 즐겨 마시고, 신진대사에 좋다, 이렇게 해서 차도 많이 끓여서 마시고 하는데, 우리 개 고양이한테도 차를 이렇게 해서 어저께는 티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장미 말린 거, 그 다음에 우리 솔잎, 그 다음에 뽕잎, 그 다음에 우리 밀감 귤 껍질, 그 다음에 우리 향이 나는 박하민 이런 종류를 우리가 건조된 것을 5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믹스를 시켜가지고 팩으로 해서 물을 끓여서 견주가 마셔도 되고, 그걸 시켜가지고 강아지들이 마셔도 되고, 근데 또 그걸 끓여가지고 마시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강아지, 고양이들이 먹는 물 음료 그릇에 그냥 이렇게 담궈주면 찬물이지만 서서히 우러나서 그것이 역시 강아지의 신진대사에 좋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연구를 한 거겠죠. 그래서 경제진흥원에서 한 강아지 식음 영양 관리해서 이렇게 작년에 나가가지고 아예 대상을 받았던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그걸 저도 초빙을 해서 특강을 해서 2시간 동안 해서 티백을 만들어서 마셔보기도 하고, 강아지 참여했던 강아지도 이렇게 해서 같이 먹어보기도 했는데, 또 특정한 강아지들은 냄새를 맡으면 싫어하더라고. 왜? 처음 그죠? 맡아보는 냄새이기 때문에 거부감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먹지 않는 애들도 있었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하고, 그 다음 티백으로 버리지 말고, 또 목욕할 때 목욕물로 이렇게 우러나게 해서 해도 좋다, 피부에 좋다, 이런 것까지도 어제 같이 참여하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기식품으로 지금 커피나 녹차, 그죠? 이런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좋지 않다 라는 부분, 구타, 설사, 단요증 이런 것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카페인이 들은
자, 이런 것들은 식품은 좋지 않다. 그 다음에 우리 지방, 고기 지방 조금 뭐 소량으로 먹는 거는 큰 뭐 그건 아니겠지만 지방을 조금 과다하게 지방 고기 덩어리 기름 덩어리를 많이 먹었을 경우에는 설사와 구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고기 지방청. 그 다음 뼈 종류, 우리 강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죠? 내장에 심각한 상처를 낼 수 있고, 천공, 그죠? 뾰족한 부분이 이렇게 위라든지 뭐 이런 데 해서 그 구멍을 낼 수도 있고 해서 천공이 일어나서 또 다른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뼈 중는 이렇게 못 먹도록 하는 것이, 안 주는 것이 좋다. 질식사 위협도 있기 때문에. 자, 다음 건기식품으로는 자, 오징어다. 오징어는 어때 바다에서 이렇게 해서 바로 건조를 하기 때문에 많은 그 염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소화장애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식품이다. 그래서 오징어도 건기식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게 사료를 고양이에게 계속 급여를 했을 경우에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타우린이 부족해서 심장마비, 안구, 시력에 좋지 않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게 사료 또 건기식품으로 아예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고양이 양육을 하는 과정에서 그냥 분명히 건기식품들 이런 것들은 우리 뭐 현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참고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 막 사람하고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족하고 화학 물질들, 뭐 방충제, 화장실 그 방치제, 그 다음에 우리 뭐 세정제 같은 것들, 그죠? 우리 뭐 하수구 청소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좀 독한 화학 물질들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 우리 같이 가족 생활을 하면서 고양이들이 그 먹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청소용 세제, 식기 세제, 세탁 세제 뭐 이런 것들이 고양이가 먹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 요게 정리하는 부분은 뭐 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했던 부분인데, 우리 식중독을 일으키는 식물 고양이들이 나팔꽃, 수국, 살구사과, 자스민, 수선화, 그 다음에 철쭉, 뭐 히아신스 이런 것들이 고양이들이 그 중독성을 일으키는 식품들이다. 이런 것들도 우리 교재에 보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6장에 우리 세 번째 단원으로 고양이의 어떤 올바른 관리 방법. 그래서 처음에 태어났을 때 초유를 급여해서 면역력을 길러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초유를 먹일 수 없을 경우에는 우리 시중에도 초유로 따로 팔기 때문에 그것을 사서 이렇게 먹일 수 있는, 그래서 초유가 꼭 필요하다. 면역력 때문에 그런 거죠. 뱃속에 있을 때의 어떤 부분부터 해서 이제 우리 사료를 먹이기 전까지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의 어떤 면역력, 이 초유를 급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자, 그 다음에 3개월 정도를 이제 까지를 보통 보면은 우리가 독립을 해서 이제 젖을 떼고 다른 사람한테 다른 환경으로 입양을 갈 수 있는 부분은 우리 3개월 기준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3개월까지의 어린 고양이에게는 사회화 교육이 필요하고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해야 될 거하고 안 해야 될 부분, 안 해야 되는 부분만 잘 이렇게 통제를 하고, 강아지만큼은 안 되지만은
안 돼야 되는 부분들은 몇 번 이렇게 저지를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고양이도 기본적인 이런 사회화 교육은 가능하다. 그래서 이 시기는 빠른 성장 시기고 성격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회화 교육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부드럽게 안아주고 다정하게 말을 걸면서 친해지는 이런 시기. 그래서 처음부터 좀 그 생각 자체가, 사고 자체가 굉장히 좀 부드럽게 이렇게 해서 사람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자, 이렇게 가장 참 중요한 시기다. 그죠? 3개월까지가. 자, 3개월까지의 어린 고양이, 생후 2개월 정도에는 물에 불린 사료를 급여를 하는 것이 좋다. 1일 3, 4회. 그 다음 생후 3개월 이후부터는 건식 사료를 급여하는 것이 좋다. 자, 혼합 백신은 저 때는 6주에서 8주부터 3회 정도 접종. 그죠? 간염성 이런 질병 예방을 위해서 3회 정도 접종. 요즘은 4회까지 많이 하더라고요. 4회 접종한다. 그 이후부터는 1년에 한 번씩 접종을 하는 것이,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구충제 이런 것들도 정기적으로 급여를 하도록 투여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4개월, 9개월까지의 고양이, 자묘, 빠른 성장과 신체적, 정신적으로 자기 모습을 갖는 시기다. 영구치로 바꾸고 젖살이 빠져 다른 것처럼 보인다. 마른 것처럼 보인다. 성장 중이므로 고단백 식사와 많은 영양이 요구된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필요한 게 하루에 약 4,100kcal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4개월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영구치로 바뀐다. 고양이가 이빨을 이렇게 보면은, 고양이 이빨은 완전 그 야생 육식성이라는 게 표시가 나는데, 강아지는 42개인가요? 그렇고 고양이가 뾰족한 뼈로대가 있는데 상하로 해서 30개, 32개인가? 내가 이빨을 보면은 고양이가 이 야생 육식성 동물이다라는 게 표시 날 정도로. 그래서 그 강아지는 그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 완전 야생 육식성이다 이렇게는 이빨을 보면 표시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고양이는 야생 육식성 이빨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형 후 9개월 이후에 다 자란 고양이는 성숙되었고 무관심이나 꾸준한 애정과 관심을 받기를 원한다. 골격도 이미 다 이제 갖춰진 상태고 성장을 마쳤기 때문에 성묘용 사료를 급여해야 한다. 운동을 시켜 비만 관리. 그래서 강아지처럼 데리고 나가서 외부에 데리고 나가서 막 운동을 같이 하고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집안에서라도 이렇게 놀이기구를 가지고 운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만 관리를 하는데 필요하다. 자, 7년 이후에 노년기 고양이는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관심이 필요하다. 자, 좀 노령묘, 활력을 잃고 대부분 자면서 시간을 많이 보낸다. 자, 1년 1회 예방접종 및 6개월마다 정기점검 건강검진이 필요하다. 성묘는 다르게 20% 적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칼로리가 신진대사량이 좀 활동이 적으니까, 활동이 적기 때문에 저칼로리 고섬유질 식사가 필요하다. 식물성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신진대사가 잘 되겠죠. 활동이 적기 때문에 비만을 조심해야 한다. 그죠? 노묘. 발톱 관리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죠? 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스크래치 뭐 다 발톱을 많이 관리해 쓰도록 이렇게 좀 해주고, 인위적으로 그는 그 스크래치 볼을 그 막대를 좀 준비를 해서 많이 자기 스스로 본성적으로 끌어서 좀 발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자, 그 외에 나머지 인위적으로 관리를 해줄 때는 혈관 부분을 고려를 해서 혈관이 건들지 않게, 혈관이 쫄리면 또 피가 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혈관 앞까지 이렇게 잘라 주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톱깎이 뭐 이미지 우리 교재에도 잘 그렇게 되어가 있는데, 그 혈관 앞쪽까지 이렇게 혈관을 건들지 않도록 잘라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뭐 발톱 관리를 부분, 우리 그 발톱을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는 데는 뭐 전혀 그 발톱이 필요 없기 때문에 조금 뭐 건장하는 편은 아니지만은, 그 고양이를 그 발톱 앞부분 한 마디까지를 이렇게 절단을 해서 그 발톱 끝이 막 계속 자라면서 막 백지라든지 뭐 장판이라든지 소파라든지 이런 것들을 습관상 계속 이렇게 스크래치 끌고서 많이 파손을 하고 훼손을 시키기 때문에, 그냥 우리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는 데는 발톱이 필요 없다 해서 아예 그 최하단 부분, 발톱이 있는 부분에 골절 하나 부분을 아예 절단을 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인본적인 부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건장하는 부분은 아닌데, 이렇게 해서 발톱 제거 수술 하는 부분들도 있다. 우리 교재도 일부, 그래서 이 이미지에 있듯이 좀 극단적인 그죠? 인본적인 부분이라 그랬죠. 건장하지 않는 부분인데도, 그러니까 한 마디를, 발톱이 있는 아예 한 마디를 잘라서 아예 발톱 관리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편하게 한다 그래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은 뭐 동물 복지 차원에서 건장하는 부분도 아니겠죠. 네. 자, 이런 뭐 극단적인 부분들도 있다. 발톱 관리하는 부분에 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털 관리, 뭐 단모종인 경우에는 뭐 그렇게, 그죠?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는 않는데, 어찌됐든 우리 그 장모종인 경우에는 우리 일반적으로 털 관리를 고양이들 보면 봄 가을에 많이 한다, 동물들이. 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우리 가정에 사는 우리 고양이들은 뭐 그죠? 1년 4계절 다 뭐 털 관리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털 관리를 좀 주의 깊게 해줘야 된다 라는 부분. 그래서 털 관리에 우리 헤어볼이라는 부분, 그래서 우리 글루밍, 우리 고양이 세수 이런 말들을 하는데, 조금 틈만 나면 고양이는 자기 스스로 막 털을 계속 그저 핥죠. 그 자체가 목욕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글루밍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털을 햇바닥으로 계속 이렇게 핥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청결을 유지하고 피부병 예방도 하고 하기 때문에, 자, 그것이 우리가 털이 뭐 자기 스스로 컨트롤해서 내뱉지만은, 그것이 삼키게 돼서 그것이 그대로 해가지고 보통 배변으로 그대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것이 뭐 소화 기능에서 뭐 위에서 다 배출되지 않고 계속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공처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헤어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헤어볼이 생겨서 뭐 구토를 하거나 이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뭐 병원으로 당연히 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고양이 그 어떤 그 헤어볼을 이렇게 배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섬유질,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캣닙, 그다음에 게다래 나무 이런 식품들을, 식품 섬유질을 많이 보충을 해서 배출을 시키는 것도 관리의 한 방법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헤어볼이라는 부분 우리가 뭐 그냥 고양이 쪽에서는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이 6장 부분 단원을 정리를 하면은 반려묘의 입양 시 사료 용품 미리 준비해야 되고, 반려묘 입양 적성 시기는 생후 3개월 후가 적당하다. 타우린,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타우린이라는 고양이한테 필수 영양소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양이 전용 사료를 먹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타우린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양이에게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 타우린 영양소는 간 기능을 강화하고 혈압을 조정하고 부종이나 호흡곤란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고양이한테 필수 영양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어떤 이 원액은 원래 소의 쓸개즙 이런 데서 산출한 아미노산 일종이라 그럽니다. 타우린. 그래서 고양이한테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심장병 그죠? 이런 부분들이 부족할 때는 시력장애, 심장병에 걸린다 그랬죠. 그래서 필수한 이런 고양이 전용 사료를 먹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캣닙, 반려묘의 기분을 좋게 하는 효과가 있다. 개다래, 나무까지, 그죠? 그 다음에 먹여서는 안 되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건포도, 양파, 마늘 이런 것들이 우리 대표적인 금기식품이다. 그런데 헤어볼, 고양이가 삼킨 털이 소화기관 내에서 뭉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헤어구, 공구자를 써서 이게 뭉쳐서 공 모양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헤어볼,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증세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7장 반려묘의 특성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